눈을 크게 뜨고 보면 세상에는 온갖 구경거리가 숨겨져 있다. 오늘도 난 재미난 볼거리를 찾아 밤거리를 헤매다닌다. 불 켜진 창문을 발견하면 내 가슴은 서서히 뛰기 시작한다. 제기랄, 하필 이럴 때 불이 꺼지다니. 그렇다 해도 난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바로 저기다. 아마도 저 안에는 어여쁜 여자가 내가 보아주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벌써 내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침착해야 한다. 침착해야 한다. 그래, 아무도 모를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절대 모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최영식. 영지야! 얼른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니까. 얘가 한참 들었네. 어서 일어나, 연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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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눈 좀 떠봐.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연지야. 연지야. 어머. 연지야. 아우. 이게 웬일이야. 연지야. 연지야. 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잘 자라며 등을 토닥여준 딸아이가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식구들이 다 함께 잠든 집 안에서 밤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누구도 믿기 힘든 일입니다. 지난 2005년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밀집 단지에서 바로 이런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잠을 자던 여고생이 밤사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절려 살해당한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잠을 자던 식구들조차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도대체 누가 왜 이 어린 소녀에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영식아 이놈아! 직선으로 치면은 한 700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뭐 가족 옆에서 돌봐준 적이 없고 아버지랑 둘이 살지만 아예 서로 이제 분리된 이제 서로 각자 삶을 사니까 그래서 뭐 도움받고 뭐 도움 주고 자기 혼자 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 이거 동네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어? 그러게 말이야. 그 어떤 나쁜 놈이 그냥 그 어린 것을 갖다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놈이 어딨냐 세상에 버린 것을. 끔찍해.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유 참 끔찍해서. 너무너무 최영식 씨. 아, 예. 아, 그 일 안 하고 뭐 그렇게 멍청히 앉아 있는 겁니까? 예? 아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안 좋으면 집에 가서 아예 그냥 푹 쉬면 되겠구만. 이거 빨리 절해가지고 총무과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생활하는데 전혀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점 못 느끼고 외모 멀쩡하고 말 잘하고 뭐 자기 변명할 거 변명하고 특이 성향 안 보이고. 아! 요즘에 정말 어디 아픈가 보다. 아니야. 뭐 아프기는 뭐.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리고 요즘 친구들 만나서 술을 좀 먹거든. 좀만 마시라니까 안 되지, 진짜? 잘 마실게. 왜 가려고? 들어가 봐야지. 김 과장님한테도 팍 찍혔는데 빨리 들어가서 일 봐야지. 그럼 퇴근하고 갈까? 아니야.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푹 쉴래. 그래. 들어간다. 성함이 최영식 씨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총 204명을 DNA를 채취를 했는데 걔가 203번째였어요. 안내에서 발생한 무슨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DNA를 우리가 채취해서 우리 거하고 사건하고 연관되는지를 맞춰보겠습니다라고 이미 설명을 하고 채취를 했기 때문에 걔는 그 순간 아, 내가 수사대상에 올랐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이제. 술을 마시고 나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더 커진다. 그리고 일단 발동이 걸리고 나면 아무도 날 말릴 수 없다.
우리 살인사건이 발생하고서 우리 형사들이 한 5, 60명이 나와가고 그 동네 뒤지는 거 알면서도 뻔히 자기가 범행을 해서 사람이 죽어갖고 살인사건이 발생을 해서 형사들 쭉 나와 있는 줄 아는데 자기 어떤 그런 욕구가 느껴진다고 해서 같은 강도 강간이나 강간은 아니지만 자기 성기 꺼내놓고 자유 행위한다는 자체가 푹 빠지지 않으면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이제 바로 그 시간, 내 깊은 곳 어딘가 숨어있던 이상한 본능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세상에 이보다 더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일은 없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주기적으로 그런 충동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에 한 번씩,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뭐 이런 충동이 막 갑작스럽게 생겨가지고 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주기나 그런 요건을 가지고 이런 충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이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증세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미궁 속에 빠져있던 사건은 범인의 바로 이런 충동적인 변태 행각으로 인해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범인 최영식은 범행 전까지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는 아주 평범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족은 물론 애인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여자들이 사는 집을 찾아 방안을 기웃거리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관음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 최영식이 언제부터 이런 성도착적인 관음증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조악한 인쇄물이나 영상물 등을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품게 되는 경우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아유 진짜. 아이고 잘한다 잘해. 어? 네가 뭘 잘했다고? 아예 다 때려부셔라 다 때려부셔. 뭘 때려부셔? 어차피 엎을 살림 아예 다 부셔라. 잘한다 뭐 잘해. 살림을 엎어? 야야 내가 너한테 뭘 이렇게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아이고 양심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 결혼한 그날부터 이 나이 때거 툭하면 바람질이니 나도 이제 신물이다 신물이 나. 네가 안 해서 잘해봐. 내가 왜 한 놈 파나? 아이고 지지배라는 게. 야 너 뻣뻣하게 좀 장작이 너보다 나 장작도. 어휴 그러셔요. 사내가 사내구실을 잘해봐. 그럼 나도 사내구실? 아 나긋나긋하게 잘난 사람 떠들면서. 너 그게 소는 모양인데? 너 뭐가 미쳤어? 아우 너 그게 소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의 성행위를 지켜본 아이가 일반적으로는 그게 병적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그게 반복해서 성적 또는 정서적인 트라우마 여러 가지 손상을 줬을 때 그 이후에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그런 경향이라든지 어린 시절에 성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유아, 소아기호증 등에 노출되는 대상이 됐을 경우에
평범한 또는 정상적인 성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불안을 갖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타 대상들의 성적 행위를 병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요. 야, 니네 이게 뭔지 아냐? 그게 뭔데? 이게 뭐냐면은 영식아, 너는 알지? 그럼 나야 알지. 그러면은 이 띨빵하는 놈한테 좀 가르쳐줘라. 뭔데 그래? 뭐 진한 뽀뽀라도 나오는 거냐? 진한 뽀뽀? 이런, 엄마 젖이나 더 빨고 와라. 뽀뽀가 뭐냐? 그것보다 더 죽이는 거지. 야, 모여. 내가 죽이는 거 보여줄게. 죽이는데 저기 누가 봐요. 여기 누가 보나지 않던데. 아니요, 분명 누가 봤단 말이에요. 봤었나? 아무도 없어. 아이고. 아무도 없어. 분명히 누가 봤는데. 사춘기 시절엔 누구나 성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성교육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음란 영상물이 넘쳐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성문화가 갈수록 퇴폐적이고 문란해지면서 우리 청소년들 역시 똑같은 속도로 왜곡된 성의식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성행위보다는 변태적인 행위에 몰두하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수요일 수능. 자기야, 그만 가자. 나 오늘 11시까지 들어가야 돼. 나 이하 옹거 여기서 자고 내일 출근할게. 아, 그럴래? 알았어. 그럼 내일 회사에서 봐. 그럼 내일 보자. 이상하게도 혜주와의 정상적인 행위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짜릿한 스릴도 쾌감도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소리야말로 정말 나를 흥분시킨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눈이 되고 귀가 되어 나를 자극한다. 어떤 섹스도 이보다 짜릿할 수는 없다. 병적 관음증은 상당한 성적 호기심이 많은 상태라 할 수 있고요. 이런 성적 호기심에서 일어나는 수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데, 이런 양상이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이성관계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성관계에 어떤 결함이 있고, 또는 자신의 성기라든지 성기능 자체에 대한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회적인 외톨이 등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겼다고 포기하면 이 최형식이 아니다. 내 주머니에는 항상 모든 열쇠가 준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도착증은 한 가지 형태, 예를 들자면 관음증만 있다기보다는요, 관음증이 심해서 또 다른 그런 노출증의 경향을 갖고 있다든지, 우리가 바바리맨이라 말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전반적인 바로 성도착증 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인 최형식은 남을 비밀리에 엿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관음증뿐 아니라 길 가는 여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쾌감을 느끼는 노출증 증세까지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점차 심각한 변태 성욕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태 성욕자들은 크던 작던 간에 성범죄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범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몇 건의 주거 침입과 사소한 절도 행각, 그리고 음란한 행동 등을 통해 점차 대담해지기 시작한 범인 최형식은 결국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씩입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아무리 자극적인 화면을 들여다봐도 이건 결국 화면일 뿐이다. 보면 볼수록 밖으로 뛰어나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끌어오른다. 포르노를 통해서 가볍게 본인의 어떤 성적 욕구를 푼다든지, 또 포르노로 충족이 안 될 때는 집 주변에 그런 관음의 대상을 찾는다든지 하다가, 또 관음증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성매매를 중독이 된다든지, 성매매만으로도 본인의 충동 조절이나 만족감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공격적인 형태의 성폭력까지 진행하는 연속선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 새로운 곳을 탐색해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여기라면 괜찮은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야. 운이 좋으면 그보다 더 짜릿한 경험도 할 수 있겠지. 문제는 그런 충동이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통제가 안 된다든지, 예를 들면 학생인 경우에 전혀 학업을 포기하고 또는 학교를 가지 않고, 회사원일 경우에 회사도 가지 않고, 또는 회사 일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본인이 직장에서는 사무실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래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통제되지 않는 그런 관음 욕구를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병적 관음증과 일반적인 관음증의 차이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이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나의 구역이다. 익숙하고 안전한 나의 동네. 오늘은 또 누가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까?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이 짜릿한 흥분감을 고스란히 음미하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 죽여버릴 거야.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살려줄 테니까. 혼자 사니? 죽은 듯이 어디가 있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 테니까. 새벽에 그 엿볼집 찾아다니다가 여자 혼자 이렇게 귀가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린 거죠. 마주쳐서 걸어오면은 자기 성기를 꺼내고 자유행위를 해서 놀래줘야겠다. 근데 횡단보도에서 안 건너오더래요. 그냥 반대쪽 골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쫓아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고 불 켜지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직접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이제 들어가서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범죄자죠. 예, 성적 충돌을 조절하지 못하는 성충동 조절 장애, 예, 성중독에 해당될 것이고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성적 대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시가득적인 어떤 그런 계속해서 관찰하는 그런 형태이지, 이 환자는 전형적인 관음증 환자로 보기는 힘듭니다. 범인 최영식은 이제 단순히 엿보면서 즐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력하고 강도질까지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단순한 관음증을 넘어서서 성충동 조절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범인은 이때까지는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성범죄는 그 잠재적 재범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범인 최영식 역시 성폭력이 주는 쾌감에 중독이 되어 다시 범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이거라도 마시고 해. 아, 엄마는 그냥 일찍 주무시라니까. 내일 새벽부터 일찍 나가셔야 되잖아요. 남들은 과외다 학원이다 뭘 시켜서 안 날들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놈 뒷바라지도 못하고. 어차피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얼른 가서 주무시긴 하세요. 얼른. 그래. 너무 늦지 않게 하고 눈 좀 꼭 붙여.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시라니까. 제가 다 알아서 그래요. 졸려서 안 되겠다. 잠 줘야지. 그 피해자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나름대로 반에서 어느 정도 석차도 되고 하는데 집에서 뭐 이렇게 과외나 이런 거 시켜줄 능력은 안 되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통해서 자기가 이제 혼자 공부하고 집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내 가슴이 사정없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한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려온 듯이 그렇게 잠들어 있다. 저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볼 수 있다면. 소리를 못 질렀다고 해서 반항을 못 하거나 의상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그런 정도 제압을 당하면은 억소리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고생의 경우에 예컨대 뭐 집안 식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피해자는 불안 수준이 높았을 거라고요. 아, 이게 지금 얘가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니고 소리라도 지르면 누구라도 들이닥칠 것이다라는 거를 아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뭐 그 피해자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뭐 그 단서를 이제 감지하는 순간
뭐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인생이 끝장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그러면 뭐 이 피해자를 죽여서 알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충동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범인 최영식은 체포된 후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욕정만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녀가 소리를 지를까봐 겁이 나서 우발적으로 목을 조른 것이라고, 결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다 잠이 든 어린 소녀의 방에 침입하려 마음을 먹은 순간, 아니 그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성적인 욕망을 품은 순간 살인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범인은 범행 후에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이런 변태적인 행각을 계속하다가 결국 수사망에 걸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부모님을 흐뭇하게 했던 착한 여고생 연지양은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참혹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형벌제도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를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떠난 연지양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Pretending friends and friends, they still proved false and turned their backs on me when mine was at the wall.